전신에 퍼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우리의 혈액이고 그 다음에 뇌로 도달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되게 땡기고 건조할 때 있죠. 이거는 벌써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10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 우리 이준호 심하영 리더님 그룹의 이 에이스 그룹의 아름다운 미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씩 계속 잘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평생 동안 먹는 물이 73톤 정도가 된대요. 그렇다 보게 되면은 이 73톤을 먹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물을 드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제거를 시켜주고 우리가 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섭취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을 좀 잘 안 먹잖아요. 물을 좀 안 먹게 되면 얼굴이 벌써 푸석푸석해요. 그리고 물만 먹어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안 먹으니까 나의 정상적인 그런 수치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잘 드시게 되면 내가 생활을 하는데 이런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죠. 뭐 땀을 배출을 시켜주고 온도 조절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관절에 윤활유 공급을 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에 휴가철이죠. 휴가철 가게 되면 어때요? 저도 이제 수영장 가서 애들이 이제 해수욕장 갔는데 너무 아저씨 몸매가 되어서 너무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음식물을 잘 안 드시나요? 안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죠. 잘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25% 라이드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야 돼요. 또 물을 잘 드시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평소보다 20에서 30%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으면은 이 먹은 게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낮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할 때도 물을 잘 섭취해 주셔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아침마다 우리 굿모닝 하시죠? 저도 열심히 굿모닝을 하고 있는데요. 굿모닝 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무슨 물을 먹어요? 이스프링 물을 드시죠? 근데 이스프링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안에 밤새도록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서 이 유산균들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프링물로 입안을 헹구면서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아름다운 우리 심하영 리더님과 우리 이 에이스 그룹의 리더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은 물 마시고 계시나요? 오케이. 네. 당연히 우리는 집에서는 좋은 물을 드시고 계시죠. 근데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죠. 언제? 집 바깥을 나갔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물병에다가 이스프링 물을 담아놓고서 다니잖아요. 근데 이 물을 다 먹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수를 사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수를 먹을 때도 그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보시지 마시고 브랜드를 보면서 사지 마세요. 그래서 생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그 전시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물들 중에 그 제조일지가 가장 짧은 애들, 내가 먹는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들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만져봅니다. 만져봤을 때 바스락거리는 애들 말고 좀 단단한 용기들 있잖아요. 그런 용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가브라한 물이나 아니면 환경 호르몬들이 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보다 먼 곳에 있는 수원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비앙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외부의 충격과 그다음 열과 햇빛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가 먹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지에 채취한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는 오염물질들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핫한 트렌드고, 근데 또 요즘에 또
최신으로 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도 좀 한물 갔어요. 그래서 차세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서 신종 의약품들이 이제 차세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브라 화합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팅 프라이팬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는 이 가브라 화합물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오염 물질인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인간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먹는데요. 5g 정도. 근데 이제 그 한 달로 치게 되면은 우리 글리시터 칫솔 있죠. 한 달에 글리시터 칫솔 한 개씩 드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양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건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이고 내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서울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그 동네 주변의 식당 아주머니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아요. 특이하다고. 왜? 제가 자전거에 퀸을 싣고 다녀요. 퀸. 우리 집에 있는 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기 싫은데 밖에 또 외출하긴 또 외식하긴 또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뭐 감자탕집이나 국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주머니들이 알아서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물이 새지 않도록 잘 해줍니다. 근데 이건 뭐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배달 음식 시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용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플라스틱 용기에 100도씨의 뜨거운 국물을 넣고서 집에 오게 되면 얘네들이 플라스틱이 막 뒤틀어져 있죠. 막. 근데 이거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이런 환경 호르몬들의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은 저기 지금 보이시는 칫솔 한 개다, 신용카드 하나다, 이건 뭐다?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했었죠. 저는 한국아메이의 홈리빙 제품을 예전에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제품이 정수기, 물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거. 공기청정기 뭐죠? 공기 중에서 마시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요리를 하다가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기름진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메킴이 뭘 해줄 수 있죠? 저유조리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아메홈 세제는 뭐죠? 집안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물론 정수기 강의지만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아메이가 굿모닝을 이야기하고 헬스 앤 웰리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우선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한국암에 입사를 해서 그때 그 발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는 거의 대부분 50%가 배관들이었어요. 수도관, 배관에서 녹물들이 막 흘러내려오고 이런 이미지들의 PPT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2004년도에 이스프링을 출시할 때는 비스페놀 A, 유기화학 오염 물질, 낙동강의 폐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다? 2020년대는 미세 플라스틱, 가브라물, 전류의약 물질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 강에서 지금 보이시죠? 약물의 칵테일이다. 칵테일 아시죠? 좋아하시죠? 이렇게 쉐킷 하잖아요. 막 서로 다른 음료랑 알코올들을 막 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이나 하천에 있는 물에 약물들이 이게 칵테일처럼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죠. 처방하시면서 물어보죠.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세요? 이런 거 질문하죠. 그랬을 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은 서로 충돌되면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처방을 해주지 않거나 한 개의 약을 끊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문제는 뭐죠? 강이나 하천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항우울증제나 항균제라던가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막 칵테일처럼 섞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제대로 걸을 수 있다 없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이 어떻게 된다? 칵테일처럼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제2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 시스템에도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를 반갑게 여겨주셔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했는데, 너무 친근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지금 이스프링이 너무 좋은데, 굳이 뉴 이스프링을 출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가 제가 제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제 새끼처럼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제가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염물질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도 뭐가 필요하다? 변화와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은, 우리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지금 보이시는 이런 정수기를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지금 제가 입사했을 때 이 정수기를 담당을 했었어요. 두 번째 보이는 거 있죠? 네모난 정수기를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있던 정수기는 한국형 모델은 아니에요. 미국형 모델이고, 2002년도에 지금 리더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글로벌에서 먼저 출시하고 2004년도에 한국에서 출시를 제가 이제 했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뉴 이스프링은 2023년도에 나와서 지금 한국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제가 2001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 정수기고요. 그 다음에 이스프링, 그 다음에 뉴 이스프링. 이게 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남 코리아 디자인 센터에서도 저의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아메이홈 데모 사진 있잖아요. 데모할 때 보면 제가 가운 입고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근데 왼쪽에도 보게 되면은 저 스타일을 하고 회사에 출근했었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너무 핫하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너무 촌스럽죠? 근데 저 때는 저게 최신 트렌드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 옛날 사진을 창피하지만 공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시대에는 저 스타일이나 저 정수기가 최고의 정수기였지만은 뭐가 됐나? 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염물질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수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이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1세대 정수기도 담당을 했었죠. 2세대도 했죠. 3세대도 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리더님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진화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고, 어떤 부분을 더 믿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더 편해졌는지를 리더님들에게 좀 진심을 담아서 저의 경험담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세 플라스틱. 이게 당연히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우리 새롭게 개발된 디펜스 가드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여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생기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미세 플라스틱 제거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회사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거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거할 것이다. 왜? 0.2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오염물질을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가 여과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0.5에서 1 마이크로 정도의 입자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이스프링 정수기가 지금 있고요. 2달 전에 필터 교체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 담당자다 보니까 3개월짜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본업은 또 영업부잖아요. 겸업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뉴 이스프링을 줄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교체하지 않고 이 필터가 다 소진될 때까지 1년을 계속 쓸 겁니다. 왜? 제거를 잘 할 거니까.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 기존에 5년 미만이나 3, 4년 쓰신 분들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진화가 됐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제거율이 NSF 기준은 85% 이상만 제거를 하면은 NSF 인증을 줘요. 근데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는 85%가 아니라 99%. 아마 그 리더십 포럼이나 다이아몬드 세미나에서 95%를 보셨을 텐데요. 그 사이에 NSF의 검증을 통해서 99%까지 제거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랑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NSF 인증 받은 회사랑 비교를 할 때도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수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욱 강력해진 성능을 통해서 NSF가 직접 실험하고 인증한 정수기다. 그래서 NSF 인증과 WQA, 미국 수질협회 인증, 이 두 개의 마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뭐 녹화가 되고 있지만은, 시중에 나가게 되면은, 웅진과 그 청호는 이제 미국 수질협회, WQA 인증 마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전자죠. S전자는 NSF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소비자들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달라요? 물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NSF가 훨씬 더 상위급에 있는 인증기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NSF는 실험의 그 프로토콜이 있죠. 실험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서 엄격하게 테스트를 해요. 근데 WQA는 뭐가 좀 다르냐면은 회사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테스트 결과지를 WQA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한다? 너네 맞네?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 기관이어서 조금 기준이 다르다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NSF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개 다 인증받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아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약간 위생이 좀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곳에서는 포낭 박테리아라는 애들이 있어요. 포낭이 뭐냐면 박테리아가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UV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얘네들이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된다? 보호막을 찢어서 나와서 막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우리 뉴 이스프린 정수기는 이 포낭에 있는 박테리아들도 99.95% 이상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개선된 필터를 통해서 이것을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신종의약품에 대해서 19가지를 추가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스프린 정수기, 집에 있는 정수기 있잖아요. 신종의약품에 대한 인증 기준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오염물질도 그 다음에 이런 의약품들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강이나 하천에서 계속 신종의약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의약품도 19가지를 새로운 정수기는 더 검증을 해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생제들 있죠. 썰파라고 써있는 이 세 가지들이 항생제고, 그 다음에 항우울증이 있죠.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라고 써있는 것은 이제 항우울증 약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우픈 현실이 우울증 약을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현대인들이. 그래서 우울증 약을 섭취를 하고 나서 이걸 끝까지 먹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좀만 괜찮으면 안 먹어요. 안 먹고 다시 우울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처방을 받고. 이게 집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배수구에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이나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재 있잖아요. 집게 있는 가재가 우울증 약에 노출이 되어서 천적을 만났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집게를 들고서 막 덤빈대요. 그래서 잡아먹힌대요. 내가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덤비다가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각성제 아시죠? 각성제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해충들이 미친 듯이 번식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벤조일 에코닌이 코카인 성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거나 많이 고통스러우신 분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아주 묽게 해서 입안에 치과 치료할 때 마비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벤조일 에포닌 성분인데 이런 것들 이제 강이나 하천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종 의약품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의 헐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으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오늘 녹색 옷 입었습니다. 헐크처럼 보이려고. 네. 얼굴만 빨개지네요. 창피해서. 네. 근데 이제 헐크가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녹색 옷을 벗고서 주인공이 마크 버팔로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다크워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다크워터스 영화는 말 그대로 검은 물이죠. 그래서 공장단지의 그 하수구에서 검은 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일대에 있는 분들이 뭐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뭐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버팔로가 변호사가 되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결국에는 승소를 하죠. 그래서 8천억 원을 배상을 받는데 그 회사 이름이 듀퐁이라는 회사예요. 듀퐁 들어보셨죠? 듀퐁이 이제 그 프라이팬 회사가 아니라 이 프라이팬의 코팅제 있잖아요. 코팅제를 개발하는 화학 회사예요. 이 화학 물질을 가장 먼저 개발한 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M이라는 회사 있죠. 3M이 가장 먼저 받고 여기서도 같이 고소가 되어서 배상금들을 이렇게 물어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브라 화합물이라고 해요. 가브라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체에 축적돼서 분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PFOA나 PFOS는 우리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정수기가 제거 성능 검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프링이 있었을 때도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하는 것을 검증을 받았는데 회사들이 소비자들이 PFOS나 OA나 PFOS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제 그거 안 쓴다? 라고 하고서 다른 가브라 화합물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뉴이스프링은 그 새로운 가브라 화합물들도 다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모들의 100% 모유에서 100% 가브라 화합물이 나온대요. 그럼 우리의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미세 플라스틱에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죠? 모유를 먹으면서 가브라 화합물을 태어나자마자 몸에 계속 축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달 전에도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일본 기사입니다. 이 뭐냐면은 일본의 산모들이 원일몰을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유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한번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물을 먹고 나서 유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이 강이나 하천의 물을 떠서 먹는 게 아니라 수돗물 있죠. 정수장에서 처리된 수돗물을 먹었는데 이 수돗물 속에서 뭐가 있다? 가브라 화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암에 입사하기 전에 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물을 전공하면서 환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게 그쪽에 이제 원서의 책들을 번역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라 자체가 환경과 관련해서 되게 까다로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수돗물에서 뭐가 나온다? 가브라 화합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유산이 될 정도로.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수기라는 거는 집에서 꼭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출했을 때도 우리가 항상 이 이스프링 물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브라 화합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피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브라 화합물이 또 어디 있냐면 종이컵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컵 같은 경우에 대부분 커피 전문점 가셔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커피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코팅되어 있는 가브라 화합물들이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미세 플라스틱과 가브라 화합물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종이컵으로 무언가를 드실 때는 탄산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온도가 아주 뜨겁게 하거나 하는 걸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건 뭐다? 밖에 나가실 때는 항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환경을 보호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준치하면 안전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검색해보시면 아시지만은 물에서 뭐가 검출이 됐다 할 때 기준치 이하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준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정도는 먹어도 돼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200년, 300년 살 게 아니고 100년 내외 살 거면은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 말인데 요즘에 이 기준치라는 게 막 무너지고 있어요. 왜? 기준치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현대에 막 오면서 문제가 뭐다? 사람들한테서 계속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게 찾아낸 건데요. 이 미 환경보호국도 기준치를 뒀다가 어떻게 한다? 기준치를 점점 낮춥니다. 낮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노란색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PFOA나 PFOS가 물속에서 니어 제로라고 써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치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뭐다? 우리 리더님들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뉴 이스프링 정수기를 통해서 100cc까지 오염물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 뉴 이스프링이 정말로 좋은 정수기다 볼 수가 있고요. 더욱 강력해진 정수 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리더님들에게 새롭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과 뭐가 진화가 됐어요? 물어보시면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필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필터가 2개가 더 들어갔어요. 첫 번째 필터가 이 프리 필터입니다. 프리 필터 가운데 이미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원통형으로 두껍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보게 되면은 필터 교체하실 때 어떻게 보이죠? 되게 좀 얇죠? 그래서 카본을 감싸고 있는 바인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프리 필터가 두껍게 원통형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화된 프리 필터를 개발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너무 좋은 정수기인데 이 너무 오래된 집들이나 아니면 도서외 지역을 가게 되면은 입자가 큰 오염 물질들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필터가 이렇게 바인더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줄기가 두껍게 나오다가 퍼시스로 물줄기가 아주 잘 나오다가 점점 얇아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 필터들을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프리 필터를 새롭게 개발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펜스 가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필터는 새롭게 개발돼서 들어간 필터인데요. 얘가 기존에 해주지 못했던 더 개선을 시켜주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포낭, 이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들 있죠. 그 다음에 병원균들을 얘네들이 어떻게 해준다?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가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매력적이다는 게 오염물질을 많이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필터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면 되죠. 제가 깍지를 깍 끼고 있잖아요. 이 깍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깍 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되면 물이 아예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들 있잖아요. 역삼투압 정수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억지로 물을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는 무조건 무엇이 필요하다? 펌프가 있어야 돼요. 뒤에서 수압만 갖고서 물이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쓰는데 보게 되면 계속 웅웅 소리가 나요. 이게 펌프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밀어주다 보니까 H2O만 통과를 하고 미네랄들이 걸러져요. 그리고 억지로 밀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직수 형태로 물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정수물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 물탱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매력적이다는 게 뭐냐면 우리 디펜스 가드가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물을 전공하면서 물이라는 게 이제 역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H2O가. 근데 이 H2O가 움직이는데 이 안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이 작은 애들을 걸러주는데 이 수리학적인 연결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물은 싹싹 잘 지나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의 과학자가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필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디자인되어서 만들어진 필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필터가 잘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카본 블록 필터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정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필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뭘 해준다? 유기화학 오염물질, 그 다음에 잔류의약 물질, 그 다음에 PFOA나 가브라 헥탄스포론산이라는 PFOS나 이런 그 다양한 가브라 화합물들을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이죠? 앞에까지는 어떤 역할이죠? 오염물질을 여과시켜주는 거였고, 얘는 뭐죠? 흡착, 잡아당겨서 내 몸에 붙이거나, 그 다음에 활성탄의 이 기공들 있죠? 기공 사이에다가 흡착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흡착의 원리다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활성탄이라는 것은 원리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숯 같은 거 보이시죠? 숯은 음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나무를 태워서 만든 건데 얘네들은 이제 음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위생적이니까. 그래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코코넛 껍질을 탄소화 과정을 거쳐서 활성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활성탄이 됐다는 것은 뭐다? 탄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탄소. 그렇기 때문에 탄소화가 됐기 때문에 입자 중에 탄소가 있으면 잡아당겨서 붙여요. 탄소가 없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 중에 탄소기가 있으면 유기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유기물질 들어보셨죠? 무기질 들어보셨죠? 무기질은 탄소기가 없으면 없을 무의 무기. 그 다음에 탄소기가 있으면 있을 유자의 유기. 그래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은 들어오다가 활성탄이 어떻게 된다? 흡착이 되는 거고, 탄소기가 있으니까. 근데 무기질은 어떻게 된다? 들어오다가 탄소기가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무기질이 미네랄들이죠. 미네랄들이 그 기호에 탄소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탄과 반응하지 않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드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카본 필터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제가 이제 무엇을 설명드렸죠? 필터의 세 가지 시스템을 말씀드렸죠. 프리필터, 디펜스 가드, 카본 블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NSF 인증을 최초로 받은 UVC LED입니다. 좀 생소하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거는 UV 램프예요. 램프는 뭐다? 형광등 같은 거. 그런데 얘는 뭐다? UVC LED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UVA가 자외선이죠.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이렇게 차단제를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UVB는 지구상에 한 5%밖에 안 오지만은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피부암에 유발시킬 수가 있고, UVC는 지구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은 이제 수처리할 때 많이 써요. UVC를, 미생물들을 살균 조사할 때 많이 쓰는데, 미생물들이 가장 취약한 파장이 약 265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변곡점이 보이시죠? 요거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되고 더 세져도 안 된대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265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265에서 267 정도를 파장을 갖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UVC의 조사를 받게 되면 미생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균이 아니라 비활성화라고 해서 얘네들의 DNA랑 RNA 구조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미생물을. 그래서 이 미생물이 그 DNA랑 RNA 구조가 파괴된 미생물들을 우리가 먹는 거죠. 좀 찝찝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자가 번식을 막 해요. 그래서 번식을 못하게 생식 기능을 없애는 게 비활성화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개발된 NSF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천장에 보시면은 6개 하얀색 보이시죠? 여기서 UVC LED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갑니다. 집에 있는 램프는 빛이 어떻게 나간다? 형광등에서 사방으로 퍼져요. 근데 지금 UVC LED는 위에서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직선으로. 그러면서 직선으로 가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빈 공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이 챔버 안에
UV 조사하는 이 챔버를 반사가 아주 잘 되는 챔버로 뒀어요. 그래서 UVC LED가 가서 부딪히고 탕탕탕탕탕탕탕탕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빼곡하게 이 물탱크 안을 채워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정에 UV LED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각도 계산을 다 한 거래요. 각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입사각, 반사각들을 다 계산을 해서 NSF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NSF 인증을 통해서 미생물들을 99.99% 이상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수 흐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에서 이렇게 가다가 첫 번째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뭘 만난다? 프리필터, 디펜스 가드, 카본을 통과한 다음에 물이 위로 용출합니다 하면서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UVC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옆에 수로를 두어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UVC LED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위로 바로에서 UVC LED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압력이 발생을 하면서 기포들이 막 생긴대요. 그러면은 UVC LED 빛이 가다가 어떻게 된다? 빛의 산란을 일으켜서 이 막 산란을 일으켜서 조사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 다시 수로를 연결을 해서 밑으로 물을 보내주고 이 밑에다가 무엇을 둔다? 압력을 저하시켜주는 압력 저하 장치랑 그 다음에 물을 분산시켜서 올라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약간 빗살 무늬가 되어 있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안을 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기포들이 생기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면들을 보시면은 위에 천장에 약간 네모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금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LED예요. LED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천장에 6개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에는 램프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안에는 고반사 챔버에서 이 안에는 빛들이 막 이런 식으로 고반사 챔버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보다 UVC LED를 채택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기존의 이스프린 정수기는 박테리아 제거율이 99.99%였는데 얘는 99.9999%가 됐습니다.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뭐 그거 아니야. 99.99나 표정들이 다 보여요. 99.99나 99.9999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본사의 그런 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저도 처음에는 그게 그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이 확률을 0.01%를 줄여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술력들이 들어간대요. 노력과 기술력이 들어가서 지금 이거는 어메이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에는 10,000분의 1의 확률을 통해서 미생물들이 처리가 안 될 수가 있는 애들이 나와요. 근데 100만 분의 1을 한 것은 그냥 100%다. 완벽하게 세계 최초의 LED를 써서 완벽하게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UVC LED는 LED 쓰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형광등보다 어떻죠? 빛도 더 세고 에너지도 절감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최대 10년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프는 매년 교체를 하면서 폐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LED는 10년 동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교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남 디자인 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10년 뒤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10년 뒤에 교체 비용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시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결정된 건 아직 없고, 왜냐하면은 10년 뒤면 너무도 먼 이야기여서 아직 그것까지는 이게 책정이 안 돼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년 뒤에는 제가 이 회사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뒤면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아메이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더님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메이에만 너무 혹독한 환경을 요구를 해요, 소비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메이가 무슨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메킨을 100년 동안 쓴다, 50년 동안 쓴다, 막 그렇게 하고,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킨을 담당을 예전에 했었지만은, 요리를 하다가, 이 얘네들 금속이기 때문에 산화돼요. 산화되면 색깔이 노랗게 변하거나, 외부 꺼멓게 변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상처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리는 할 수 있어요. 요리는 잘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요리는 그렇게 감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비주얼로. 산뜻하고 이뻤을 때 요리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리하다가 만약에 뭐 킨이 좀 많이 노후가 됐다 그러면은 새 거 사세요. 왜 그거 딸 시집갈 때 물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따님이면 그거 물려받고 싶으세요? 엄마가 쓰던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정수기도 똑같아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혹독한 게 뭐냐면 대부분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TV 되게 좋아하잖아요. TV 뭐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뭐가 좀 더 밝아졌다 해서 3, 4년에 바꿔요. 수백만 원 되는 거를. 근데 정수기를 10년 동안 쓰고서 그때 이 LED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새 거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느 우리 에이스 그룹에 소비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이 제품을 쓰게 되면은 정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제품을 쓰는 거라 얘기해 주세요. 어떤 가치? 세계 최초의 LED로 살균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UV 램프가 없어서 환경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매년 10년 동안 매년마다 그 램프를 버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환경을 파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에너지를 절감해 준다는 건 뭐죠? 이것도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정수기를 단순한 정수기를 쓰는 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10년 뒤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존 이스프린 정수기보다 무상 품질 보증이 기존의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났어요. 5년입니다. 5년. 5년 뒤까지 제가 회사에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해서 우리 NSF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도 강조드렸지만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NSF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정수기 업계 끝판왕이에요. 누구나 받고 싶지만은 누구에게나 부여되지 않는 정수기 업계 끝판왕입니다. 여기 마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죠. 근데 경쟁사랑 만약에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가지수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42번, 523번, 55번, 401번 요 4개 표준 있잖아요. 다 인증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안에 지금 새로 나온 유리 스프링은 항목들이 더 추가가 30개가 더 된 거예요. 30여 개가. 그래서 제가 같은 회사의 같은 정수기지만은 가지수에 이게 차이가 있듯이 경쟁사와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다른 경쟁사 제품을 우리 제품과 비교를 하시는 소비자분이 질문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해드린다? 최대 5년간 품질 보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교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터 교체는 잠시만요. 필터 교체를 하실 때 우리 리더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이제 만약에 오늘 아주 늦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나게 되면 소비자 집에 가서 필터를 교체해 줘야 돼. 그럼 뭐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하시죠. 오늘은 제발 브래킷이 잘 열리며 필터를 돌렸을 때 잘 돌아가고 조립을 했었을 때 물이 새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왜 하는지 정말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기를 파트너 집에 갔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싱크대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뭘 하죠? 무릎을 꿇죠. 무릎 꿇은 다음에 싱크대 문을 열어요. 열었는데 거기에 뭐 짱 박혀있는 그런 많잖아요. 꺼내고 난 다음에 이 스프링 뚜껑을 딱 열었더니 삑삑거리죠. 빨리 뚜껑 닫으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자모듈의 뒤에 전원을 분리하고 전자모듈 옆으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앙 하시죠. 두 손가락 이렇게 앙 해서
필터는 잡아당기죠, 튜브를. 근데 잡아당기는데 막 안 빠져. 그래서 힘을 주고서 확 했더니 물이 얼굴로 막 튀잖아요. 그래서 화장 곱게 했는데 마스카라 막 번지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죠? 링을 돌려서 링을 풀러낸 다음에 브라켓을 올리죠. 검은색 위에. 근데 올리는데 막 헛돌아. 그러니까 뭐 영희야 숟가락 좀 갖고 와봐라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숟가락이 막 휘어요. 내가 뭐 유리겔라도 아니고 무슨 힘이 이렇게 세.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서 뺐는데 이제 필터를 돌리는데 이게 안 돌아가. 분리가 안 돼, 브라켓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고무장갑을 딱 낀 다음에 그거 돌리고 안 되니까 겨드랑이에 껴갖고서 막 돌리시고 이게 다 젖은 거잖아요. 막 이게 다 젖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부산 사장님이 너무 재밌어요. 부산 사장님들이 되게 화끈하더라고요. 뭐 안 풀려서 막 그래서 내 치마 입고 소비자 집에 갔는데 세탁원에 껴갖고서 돌린다고 가랑이 사이에 껴갖고서 필터를 돌린다고 치마를 입고서 참 우픈 현실이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것까지 잘 됐어. 그죠? 그렇죠. 우리 전현홍 리더님 너무 재밌어요. 힘든데 안 힘든 척. 그렇죠.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이거는 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물이 튀어서 그랬다는 듯. 네, 너무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잘 됐어.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반에 통했구나. 근데 다 조립하고 싱크대 안에 넣었는데 물을 트는 순간 물이 질질질질 막 새죠. 그다음에 다시 꺼내서 막 행주로 막 닦고 막 안에도 막 들어가서 머리 숙여갖고 막 싱크대 안에 닦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박사님 일단 제 얘기인데요. 네.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홈리빙 체험도 제가 ABC 제가 디자인해서 제가 만드는 거고 제가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정수기를 보시면은 우리 이 정수기가 이제는 밑에 유튜브가 이 뒤에 있어요. 보이시죠? 우리 기존의 정수기는 출구가 어디 있죠? 요 뒤에 있었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황비용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다? 이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좌우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는 이유가 튜브를 이리로 뺄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뺄 거냐. 그래서 튜브를 어떻게 한다?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깊게 생각해서 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님들이 튜브를 연결하고 뺐다 꼈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거 그냥 기사님이 하는 거예요. 필터 교체할 때는 튜브를 이제는 빼지를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처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귀여운 표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갈 때나 아니 퍼시드 새로 교체할 때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지 그거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필터를 어떻게 교체를 하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 밑에 있죠. 밑에를 잡아 빼면 이렇게 그냥 쑥 빠져요. 되게 쉽게 빠지죠. 쉽게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검정색 있잖아요. 검정색 손잡이를 위로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한 손가락으로 되잖아요. 빼고 그 다음에 여기 홈 부분 보이시죠? 이 홈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위에를 손잡이처럼 해서 돌리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싱크대 위에서 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 밑에 부분을 잡으시고 여기를 잡으시고 돌리면 쉽게 빠지죠. 쉽게 빠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그대로 버리시면 돼요. 쓰레기통에 뚜껑까지 버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뚜껑 분리하려면은 얘를 또 여기다 껴갖고서 막 이렇게 돌리시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북미 지역에서는 똑같은 유리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 북미 거는 이거를 돌려서 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일체형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새 필터를 넣어서 너무 쉽게 되죠. 한 다음에 그냥
넣고 딱 소리 나고 끝났어요. 뭔가 한 게 없죠. 아, 우리 에이스 박누리님이 진작에 그렇게 할 거지. 완전 쉬워졌네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우리 유다님들 오랜만에 뵀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네모난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가 원래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정수기는 UV 램프가 따로 있었어요. 램프가. 필터 따로 램프 따로 있었는데 램프를 돌리라는 전원 코드가 있었어요. 전원 코드가 있고 컨센트로 빼주고 막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기적인 결함이 생기고 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UV 램프는 계속 켜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물 틀 때 뜨거운 물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을 계속 데펴놓고 있으니까 램프가. 그래서 이 스프링이 개발된 거예요. 진화한 겁니다. 어떻게 진화했냐? 금속에 컨센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부식이 생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무선으로 전력 공급한 거예요. 이 스프링 정수기가 2004년도에 여러분들 핸드폰 보게 되면은 무선 충전되죠. 이거 무선 충전되는 거 불과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이 스프링 정수기는 2004년도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준 걸 정수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다? 다시 약간 일단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정수기를 UV 스프링을 어떻게 했다?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보시면은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자, 그래서 우리 정수기는 1년 5,000리터를 또 쓰실 수가 있고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1년 5,000리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00원으로 13.6리터라면은, 대체적으로 4, 5인 가족이 하루 동안 물도 드시고, 밥을 해서 드시고, 국도 끓여서 드시고, 충분하게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마음껏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한 달 전기요금이 약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이면은 한 10,000원 좀 넘겠죠? 전기요금도 거의 안 나오는 효율적인 제품이다 볼 수가 있고요. 더 매력적인 게 이번에 앱이 출시가 돼요. 앱이 출시가 돼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랑 UV 스프링이랑 같이 봐요. 한 앱에서. 그래서 이 스프링 정수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 필터랑 UVC LED의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 내가 50% 썼는지 70% 썼는지 이거를 내가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뭐다? 내가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오늘 물을 전체 몇 리터 먹었지? 4.7리터 먹었나? 5.8리터 먹었나?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뭐다? 일주일치를 봅니다. 우리가 걷는 앱 보게 되면은 일요일날 얼마만큼 걸었고 월요일날 얼마만큼 걸어고 있잖아요. 똑같이 해도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스프링 정수기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사용 많이 안 했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AP를 가지고 오시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더님 소비자님한테 이제 5,000리터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근데 이젠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내가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모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만 불이 켜져요. 지금 이 스프링 정수기는 어떻죠? 계속 파란불이 좀 켜져 있죠. 근데 이 UV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꺼져 있습니다. 사용할 때만 켜지고 불이 3개 있어요. 그래서 필터, UVC,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3가지의 불빛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나 이 뒤에 밀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면에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여서 튜브를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은 퍼시과 전환기 타입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스마트페이는 프로모션 기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스마트페이로 구매가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가격은 272,000원, 기존 이스프링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약간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UV 램프도 빠졌는데 왜 27만 2천 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프리필터 새로 개발돼서 들어갔고, 디펜스 가드 새로 개발돼서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판매는 어떻게? 다이아몬드 사전 판매가 8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전 모델을 반납하시고 쿠폰을 받으신 분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20%의 PB를 업해드리고, 필터를 구매를 하실 때 50% 할인 쿠폰을 드려요. 너무 매력적이죠. 내가 정수기를 교체했는데 PB가 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가전제품 말씀드렸잖아요. 가전제품이 대체적으로 5년 내외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 소모품 교체가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경쟁사들 보게 되면 렌탈 제품들 있잖아요. 5년 렌탈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해요. 이제 당신 겁니다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냥 네가 알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소모품들을 다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좋은 시기이고요. 그래서 20% PB업에 필터 쿠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스프링의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PB업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써도 되고 내 파트너한테 양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쿠폰을 발행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뉴 이스프링 정수기가 집으로 오겠죠? 집으로 오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정수기 있죠? 집에 쓰는 거. 이게 빨간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계속 필터가 수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래 무상 설치 기간이 얼마죠? 3개월이잖아요. 근데 3개월인데 지금 이 프로모션에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통넓게 3개월에서 내년 8월 달까지 거의 1년이죠. 1년간 무상 설치 기간을 늘려놨습니다. 한 11월 달에 구매하신 분들은 안 돼요. 8월에서 10월 달까지 구매하신 분들만 무상 설치가 되고요.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9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필터 교체불이 12월 달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기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은 기사님이 오셔서 뭘 한다? 기존의 정수기를 탈거하고 그리고 얘를 설치를 하고 기존 정수기를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더님들 보시면 더 매력적인 게 뭐죠? APA 자동 이체하게 되면 PB가 10%또 업이 돼요. 그리고 총 30%가 됩니다. 그럼 PB가 얼마죠? 지금 97만 3천. 그러니까 거의 100만 PB가 돼요. 우리 에이스그룹 비전 트립 다 도전하고 계시죠? 호주 다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슴이 막 떨려요. 제가 한국아메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매력적인 리더 세미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기에 이전에 여행 그 점수 제도가 아니라 비전 트립에 대한 Q 성장에 대한 걸로 전환이 됐잖아요. 새로운 도전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집중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너무 작은 PB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아티스트 색조나 이런 거 짜잘한 PB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지금 100만 PB잖아요. 9월 달에 우리 다 Q 도전하실 거죠. SPQ 다 도전하실 거잖아요. SPQ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저 권영배 팀장을 만나게 되면은 정수기를 통해서 잘 도전해서 왔어요 하면서 저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그날을 기약을 하면서 멋진 방송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